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민 배로 신부님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도노 점수로 이어서 도노 돈수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나눠주시겠습니까? 도노 돈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지 않는다면 나같이 멸망하겠다는 주제를 같이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현상,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나타나는 거는 기후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COP25 이 말하자면 제25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지구가 이제 위기가 왔다 이런 주제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주제고요. 이것과 좀 그 위기에 온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혹은 이 지구를 창조한 천지창조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불교랑은 어떻게 또 이렇게 연관이 될까요? 여태까지 이번 학기 내내 여기서 같이 나눈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린다면 정확하게 지난번에 도노 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 도노는 그 단박 문득 깨닫는 거라고. 지금 위기의식을 긴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어제 서울 시민대학에서 가르쳤는데 그 수강생들에게 위기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좀 어두워졌습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라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말하자면 수강생들이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면 위기의식이 있는 거는 상황을 문득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노와 함께 이게 도노예요. 문득 깨달았다. 근데 돈수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문득 뭔가를 해야 돼요. 돌아오지 못하는 가능한 귀환 불가능점에 이거는 수정하셔야 할 겁니다. 귀환 불능점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수 이게 단박 실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귀원불능이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어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지구가 어느 정도 더 더워진다면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메커니즘들이 자기 기능을 더 이상 못할 것입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이게 망가지면 저것이 망가질 거고 저것이 망가지면 그것도 망가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지구가 만든 지 꽤 오래됐죠. 40억 5천만 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얼어버렸다가 뜨거워졌다가 하면서 살다시피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천천히 추워졌고 천천히 뜨거워졌고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혁명 산업 혁명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지난 200년 전부터 지구가 비정상적으로 더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구가 자기 온도를 다스리는데 메커니즘을 아주 똑똑하게 다 이루어졌지만 그 메커니즘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할 지경에 도착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 바로 귀환불능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환불능점이 지금 현재 2019년인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지구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면 이제 귀환불능이 된다 이거죠. 그거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1도 더 올라가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1.5도, 2도까지 올라간다면 상당한 이번 21세기
말에 예. 이게 2도까지 올라갔다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귀환불능점이라고 해요. 예. 이게 뭘 하든 귀환불능점이란 뭘 하든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예. 이게 사면 조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1년밖에 안 남았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10년 안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의견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급하다고 다들 주장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procrastination. 네, 이게 나중에, 내일, 시간이 있을 때. 더 이상 그런 사고 방식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돈수를 해야지 돈행, 돼지행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지금 우리 불교 돼지행은 이야기 안 돼요. 불교 이야기 하다가 이제 신부님의 그 기후 위기 이거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혹시 그 불교 안에서도 이런 창조설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우주 만물 또 뭐 태초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혹시? 종교학과에서 14년 동안 가르치면서 당연히 기독교 말고 그 불교도 말고 뭐 다양한 종교에 대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가 막힌 거는 모든 종교나 뭐 사실 철학들도 먼 아득한 그 옛날에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뭐 기독교는 뭐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남녀의 관계 조화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 대초경이란 그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본래 인생 고해가 아니었습니다. 생사윤회는 안 하고 있었어요. 신처럼 그래요? 다들 아주 편안하게 고통 없이 영원토록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얘기를 해요. 이게 불교의 대초경. 태초경. 대초경. 네, 태초경. 불교의 장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군요. 마찬가지로 유교에서 주장하는 거는 잠시만 이것 저는 요왕 순왕 이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어제 가르친 대로 읽어드릴게요. 노너와 기타 유교와 관련된 모든 문헌에서 사실 그 노교와 관련되는 모든 문헌에서도 신화적 왕일 뿐인 요왕과 순왕의 이상적 시대를 본보기로 삼는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노교에서도 아득한 옛날에는 아주 훌륭한 그 임금님하에서 살았었던 것만큼 아주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태초경에서도 이제 그런 편안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고통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그런데 왜 그러면 고통 고해라는 고통의 바다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들어왔을까? 이유가 뭘까요? 욕심 없이 가래 없이 살았다가 어느새 담욕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애가 뭐예요? 가래 이거는 어떤 것을 집착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담욕이 어떤 대상에 대한 담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게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 고통이 죽음에 이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 없이 살아야 애착, 집착 없이 살아야 그런 가래, 담욕 없이 살아야 편안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죽음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나 철학들은 그 본래 경지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하신다면 원인은 욕심이라면 욕심을 다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태초경의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유혹과 선악과에 대한 욕심. 네, 다 먹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는 네. 다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금지 대상이 된 그 나무의 열매가 더 커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더 먹음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금지 대상이니까 다른 것들을 좀 망각하게 할 정도로 관심 대상이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네, 근데 사실 욕심. 비꼬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게 됐다는 거는 사실 주님 안에서 신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현실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된 맹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고통이 없던 세상에서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이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네.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고 네. 이 크리스천 문화 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네요. 네. 그리고 예. 어떻게 그 본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테마는 성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예요. 그렇죠. 어떻게 고통 없는 죽음 없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묵시록에서 이게 뭐 어린 양이신 예.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심으로써 가능하다. 예.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다 같이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대승 불교에서 다 같이 해탈 경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그 해탈 경지는 뭐 극락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서방 정도 아미다불의 그 서방 정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구제, 불교에서 구제라고 구제. 하기도 하고 예. 뭐 해탈, 생사윤매 해탈 예. 이게 소멸이라고 하기도 그 정멸이라고 다양한 표현이 다 있습니다. 예. 성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지금 그렇게 고통과 죽음이 생긴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구 위기, 기후 위기 이런 것도 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는 거라고 우리를 그 원인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구가 왜 온난화되느냐? 글로벌 워밍. 그것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예. 그래서 그것이 지구 그 온난화,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구의 그 온도가 올라간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열이 그 가스 우리가 그 산업 혁명을 시작하고 난 지 이제 거의 뭐 200년 됐는데 예. 그래서 그 가스들은 전에는 우주 쪽으로 나가버렸었는데 지금 나가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그 열이 더 이상 해소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온실 현상이. 예. 그래서 온실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극의 얼음도 지금 많이 녹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심각한 그리고 얘기를 높은 하면 산에 그 녹고 있죠. 빙산들이 예. 녹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뭐 1, 2도 높아지면 이제 그 녹은 얼음물 때문에 바다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이 바닷가에 있는 그 도시들은 다 잠긴다. 해마다 지금 몇 밀리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는 물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팽창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피가 커져요. 예. 그래서 공간을 차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수를 해야 되는데 네, 돈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혹은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것이 아니다. 그건 뭐 인류 대사기극이다 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그걸 왜 그렇게 어리석게 볼까요? 그 단 안목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 안목으로, 긴 안목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그 공동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기 권력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도 정신이 바쁘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리고 그 트럼프의 이익이 뭐냐면 연이 많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지구가 어떻게 되든 자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예. 관심을 이게 득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야 예. 그 지구 그 온난화 현상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당선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그 권력을 더 확보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생각하신다면 그 석유나 가스를 그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르는 그 나라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예.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스도 예. 있고 그 카타르. 예. 그 나라들의 이익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자기 석유를 마지막 방울까지 수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문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석 그 에너지의 문명이에요. 예, 화석 에너지. 화석 에너지. 예. 이거 석유 에너지, 가스 에너지. 그 나라들의 이익은 닿을 수 있는 데까지 가장 오랫동안 예. 그 문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예. 새로운 문명을 이게 돈수적으로 이게 예. 문제가 된다. 예. 그 문명을 바꾸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렇죠. 러비, 네. 워싱턴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러비는 UAE의 러비가 예. 그 힘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강해요. 카타르의 러비도.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화석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예. 벌 수 있는 돈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면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멈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욕심 때문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을 멈추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멈추게 하려면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네.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열거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 그렇죠. 개인 자가용차보다 이게 경유보다 휘발유를 가능한 한 그리고 최소한의 개인 자가용차를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게 난방비가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다음에 온도를 너무 많이 높이지 말아야. 예, 이게 예. 옷을 집안 온도를 많이 올리기보다는 따뜻하게 옷을 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여행들을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비행기를 전혀 안 타는 게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분리수거 이 다음에 플라스틱 더 이상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안 사용하기로 하는 것. 근데 가장 결정권이 강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큰 기업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에 대한 큰 관심을 입으로 입술로만 예. 립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예. 입술만 살아있을 뿐 그렇죠. 마음은 없다. 우리가 진짜 돈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투표 권을 행사하면서 뽑아야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당선되기를 바란다면 환경 위기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걸 두드러지게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예. 그리고 실천해야만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해요.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내에서 국회의원
이렇게 선거가 있을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친환경 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찍어야 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인류가 뭐 산업혁명 이후로 뭐 200년간 지금 해오던 행태를 지금 당장 멈추기는 참 힘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위기 의식을 좀 갖고 좀 더 환경에 대해서 또 그것이 나중에 올 어떤 위기로 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뭐 미세먼지라든지 엄청나게 더워지는 나라, 플라스틱이라든지, 예.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 인식을 하고 조금씩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그 위기 의식 좀 갖고 우리 생활을 조금 더 검소하고 소박하게 바꿔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